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주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상에 여러 개의 사주가 돌고 있지만 본인은 임진생, 이민월, 이민일, 이민시 사주로서 풀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동생 박근영 씨가 모 철학관의 사주 간명할 때 직접 말한 사주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본인이 볼 때에도 이렇게 사주가 이루어져야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주 그릇이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유튜브 상의 선생들이 풀기를 어떤 사람은 천원일기니 혹은 양신성상이니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일부를 표시한 것이지 사주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신약해서 금수를 용해야 한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사주 볼 때는 그런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봐서는 사주의 그릇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일반 서민들이나 그렇게 보는 것이지, 사주 그릇이 큰 사람들은 그렇게 뭐 신약하니까는 인비가 용신이다, 신왕하니까 뭐 재관이 용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일반 서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그릇이 큰 사주들은 또 격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헛웃음만 나오게 됩니다. 사주를 우선 판단하려면 우선 그릇의 크기를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전번 강의에서도 그릇의 크기를 보는 법을 일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특수격을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개 사주 초보들은 십신이나 육친, 신강약등 6개월만 공부하면 누구나 아는 아주 초보적인 공부를 하고 위대한 사주를 깨우친 듯이 말하는 부류들이 대다수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소의 특수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한 것이 있지만 너무 간단하게 써놓고 임상 자료도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강약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무슨 특수격이니 하고 아예 공부를 안 합니다. 물론 공부해도 깨우치기는 힘들겠죠. 어쨌든 이 사주는 특수격으로 유김추광격이라고 합니다. 유김추광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임일주는 6가지가 있거든요. 임신, 임진, 임자, 이민, 이모, 임수, 일주를 유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김이라고 붙인 거고, 추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쪼출 추자, 간자는 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요 괴상으로 간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임일주가 간을 쫓는다, 이래서 우리가 유김추광격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김추광격이라는 것이 왜 좋으냐 하면은, 이 임 중에는 뭐냐면 지장간으로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주에는 관이 없죠. 관이나 인수나 재가 없을 때 그것을 허자로 끌고 올 때 그것이 아주 귀하게 쓰인다 해서 그것을 갖다 특수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뭐냐면 합으로 기토를 끌고 오고, 기토는 정관이죠. 병화는 합으로 신금을 끌고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관 정인을 암암리에 사주에는 보이지 않지만 끌고 오면서 그것이 귀하게 되는 조건이다 해서 이렇게 특수격에서는 이렇게 관이나 재나 인을 갖다가 사주상에는 없지만서도
끌고 와서 쓰는 것을 갖다 굉장히 귀하게 쓰는 격이 특수격입니다. 다른 특수격들 대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글자의 움직임을 잘 보아야 사주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점은 이 인을 귀중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인을 갖다가 형하거나 충하거나, 다시 말하면 형 안 되는 것은 인사형이라든가 신이 와서 인신충을 하거나 그러면 이 격이 깨지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대재앙이 오고 도적을 크게 맞을 수 있다 하고 고서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육임추광격을 이루면은 비상하게 발전해서 대권을 누리고 부귀를 누린다고 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주는 또 뭐냐면 합록격을 또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합록격. 합록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녹이라는 것은 여기서 임의 녹은 해입니다. 해. 이 해라는 것은, 이 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당히 귀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녹 그대로 뭐냐면은 벼슬을 할 수가 있고, 또 녹은 뭐냐면 내가 앉은 자리가 튼튼해진다 하니까는 벼슬과 재물이 따르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 녹입니다. 그런데 이 인이 암암리에 해를 끌어온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합록격, 합해서 끌고 온다 그래서 합록격이라고도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글자가 나올 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년이 온다거나 해운이 올 때 이 사주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사주는 육임추관격에다가 합록격을 겸비한 사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운이 올 때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는 가만히 보면 묘하게 연의 진토가 있습니다. 이 진토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토살이 있음으로써 육임추관격이 더 격이 높아진 것이 이 사주의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격구조가 좋은 사주가 이 호랑이나 용을 만나면은 용쟁호투의 상이다. 용과 호랑이가 싸운다. 그래서 용쟁호투의 상이라고 그래갖고 비바람을 일으키니 때를 만나면 한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혹은 때를 잃으면 한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강한 기세를 타고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상당히 운에 따라서 변화가 상당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최고로 올라가다가 안 될 때는 또 최하로 땅에 떨어지는 그런 변화를 많이 겪는데, 이 사주의 일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한 경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당한 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과 이렇게 호랑이가 이렇게 사주에 있으니까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호랑이는 빨라서 바람을 일으키고 용은 승천하니까 비를 뿌려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운이 강하고 기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운이 나쁘면 가정의 흉사를 겪을 수도 있어서 부모의 흉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고로 이 사주는 대세운에서 신이나 사나 해를 글자를 갖다가 피하면 무난하게 자기의 뜻을 갖다가 이루어서 부귀공명을 누릴 수가 있지만, 만일 신이나 사나 해의 글자를 대운이나 세운에서 만나면 공경에 처하게 된다 하고 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박근혜 씨의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너무 사주 그릇이 커요. 그래서 남자가 이러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하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 사주는 사주 자체에도 이렇게 양팔통 아닙니까? 양팔통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여자로서는 강한 그런 기운을 발동시키는 것이 양팔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주가 음양이 조화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잘 될 때는 확
확 잘 되고 또 안 될 때는 확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렇게 육임 주관격을 이루면서 또 용과 호랑이가 용쟁호투의 상이니까 얼마나 그 기운이 강합니까? 호랑이가 3마리니까 호랑이 하나를 갖고 있어도 무서운데 호랑이 3마리가 용과 어울리고 있으니 얼마나 그 기세가 강하겠습니까? 그렇게 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라면 괜찮지만 여자가 이런 사주를 가지면 우선 고독해집니다. 고독해지고 그래서 결혼하지 못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생리사별을 하거나 혹은 자식이 없게 되는 그러한 불우한 가정생활을 겪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굉장히 기세가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또 호랑이는 고독하고 자존심이 강한 동물 아닙니까? 이분은 대인관계가 그래서 넓질 않고 일부 믿는 측근하고만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주에 비견이 중중하지 않아요. 비견이 중중하면 남을 쉽게 믿지 못하는 의심증도 있고 멀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고로 가족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되고 형제 간에도 남남처럼 지내게 되고 일반 대인관계도 좀 편향적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만 믿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 단점으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운이 좋다고 그런다면은 장점이 부각되고 운이 나쁘다 하면은 단점이 부각되는 것이 운명의 영향입니다. 자연적 관점으로 사주를 이걸 다시 한번 격을 떠나서 자연적 관점으로 보면은 임수일주로 태어났습니다. 임수일지는 물상으로 바다나 혹은 호수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진토가 있음으로써 호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넓은 호수에 인목이 많으니까는 호수 속에 많은 식물과 고기들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인목은 식신이고 또 임수는 비견 아닙니까? 비견은 많은 대중, 즉 국민들을 의미하고 식신은 부하와 나를 멘토로 하는 지지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운을 보면 경자운까지는 어머니가 사망했으나 포스트 레이드로 활동을 했습니다. 경자운 갑인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은 용이 자수를 만나니 승천하려고 피를 뿌리는 형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승천하려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바람을 일으키니까는 인탕화살이 발동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사주에는 신살이 있는데 이것을 인을 탕화살이라고 합니다. 탕화살을 갖추고 있으면 뭐냐면은 불에 상한다, 불에 당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총이라든가 혹은 폭발물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뭐 화상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성한 인이 작동을 해갖고 신금을 갖다가 인수를 충하니까는 어머니가 총탄에 비명횡사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는 기해운과 무술운입니다. 이 기해운은 뭐냐면은 아주 이 호수가 맑지 않습니까? 호수가 아주 맑고 고요한데 기토가 들어와서 임수를 갖다가 흐리게 합니다. 이것을 명리용어로 기토탁임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맑은 호수가 기토로 인해서 흐려졌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해수는 큰 물 아닙니까? 큰 물. 큰 물이 들어오니까는 이 물이 막 넘쳐나서 파도가 쳐갖고서 쓰나미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피해가 발생하는 운이고, 그래서 김인년에 아버지가 또 총탄에 맞아서
사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김인년에 또 탁수를 시키고 많은 식신이 임묘하는 현상 아닙니까? 식신은 밥그릇 아닙니까? 그것이 임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총탄에 사망하고 하루아침에 청와대에서 불쌍하게 서민으로 떨어지는 비운을 접하게 되는 운으로서 아주 나쁜 운입니다. 그렇게 물이 탁수가 되면은 가정적으로도 흉사가 발생하고 개인적으로도 진로가 잘 막히어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의 운을 더욱더 세밀하게 풀어본다면은 기토관이, 이게 관 아닙니까? 이 기토관이 해수를 달고 오죠. 해수를 달고 와서 나를 더럽히니까 기토는 늙은 것입니다. 토는 늙은 것. 또 기토는 관이니까 남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해수는 뭐냐면 천문성이기 때문에 종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진 늙은 남자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더럽히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최태민을 만나서 이상한 길에서 헤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뭐냐면은 왜 그러한 현상이 더 벌어지냐면 이 해라는 것은 이 진호구 신살로 귀문관살이라는 그런 신살이 있습니다. 해와 진이 만나면은. 근데 이 귀문관살이 좋게 작용하면 아주 머리도 좋고 천재적인 발상을 하게 되고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발생해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운이 나쁘면 그것이 나쁘게 작용이 돼갖고 신비한 영적이나 종교적 현상에 집착하게 되고 영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에 도취하고 또 끌려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귀문관살이 나쁘게 작용하면 정서가 불안하고 신경이 불안해지고 정신이 좀 이상해지고 이상한 것에 끌리는 그러한 나쁜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일반 서민들은 이런 귀문관살이 와서 나쁘게 작용을 하면은 대개 이상한 종교, 사이비 종교라든가 혹은 무당이나 이런 것에 빠져갖고 헤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의 운이 나쁜데 이렇게 정신적인 방황을 이렇게 이상한 종교에 빠져갖고서 헤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무술운도 뭐냐면은 이 진을 충하지 않습니까? 진술충. 그러니까 또 물이 흐려지죠. 파도가 치여서 계속 탁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이라는 것은 또 아까도 말했지만 술에는 천문성이라 종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종교인과 관계를 갖다가 계속 맺으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빠져서 힘들게 됩니다. 근데 이사주는 뭐냐면은 남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이사주는 뭐냐면 사주에 화가 없죠. 화는 정신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없는 것을 얻을 때 힐링을 하게 되고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이사주는 화가 없기 때문에 화는 종교나 정신 혹은 이런 철학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에 이제 침취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운이 좋았다면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더욱더 발전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지만서도 운이 나쁠 때 그런 것이 오면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상당히 힘들어진다, 이상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씨는 기의 무술론에 상당히 힘든 세월을 겪고 오다가 이렇게 정유운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발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유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유금이 이렇게 진유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천하는 운이다 이겁니다. 또 금생수를 해주니까는 호수가 또 맑아지죠. 흐렸던 그 호수가 맑아지고 또 큰 호수에 이렇게 정화 달이 이렇게 뜨니까는 얼마나 그 경치가 아름답겠습니까?
이러하니 이 사람이 정유원에 와서 인기가 올라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르고 모이고, 예. 그리고 또 유금은 입이라고 하거든요. 유금은 택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으로 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빈이 말만 하면 그냥 박수가 터지고 명예가 상승하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뭐냐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47 정유대원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거의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백전백승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정유대원의 인기를 아주 크게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권 주자가 되는 그러한 행운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이 정화는 물상으로 달로 표시하거든요. 임수 호수에 달이 떴으니까 달은 뭐냐면 태양이 뜨게 되면 달은 그 빛을 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인자에 만족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로 이 대권의 찬스를 정유대운에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신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병신운이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병신운은, 이 병운은 좋습니다. 신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병신운은 기륭이 상반되는 운이다 이게요. 근데 기륭이 상반돼도 뭐 그냥 대충 기륭이 상반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기륭입니다. 이거는 그런 운명적 특징을 타고났습니다. 병운은 아주 최고로 좋습니다. 호수에 태양이 비추니까는 은빛 물결이 반짝이는 형상이라 그 경치가 보통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기가 치솟고 병화가 대낮아닙니까? 병화가 대낮이니 공공연히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독차지한다 이겁니다. 병화는 최고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때 이 사람이 대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쉽게도 이렇게 신운이 오면서 이렇게 큰 인물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냥 몰락하는 겁니다. 강의 초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서도 유김추강격이라는 것은 뭐가 올 때 나쁘다고 그랬어요. 신운이 올 때 나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운을 맞는 걸까 이겁니다. 뭐 병자나 병인이나 뭐 병호나 뭐 이런 거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신운입니까? 병신입니까? 예. 그래서 고소에 신이 오면 각종 재화가 따르고 도적을 만난다 했습니다. 도적도 보통 도적이 아니죠. 그래서 정권 도둑을 만나게 돼갖고 정권을 뺏겼죠. 강제로. 이렇게 이게 또 인성 아닙니까? 십신으로 볼 때는 인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성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문서를 얘기하는 건데, 인성이 와서 뭐냐면 임목신을 치니까, 그러니까 인수 문서를 잘못 찍어갖고 도장을 잘못 찍어갖고 혹은 문서를 잘못 다루어서 힘든 과정이 생기게 되고, 인성이 힘들게 하니 나라의 어른격인 법원의 지지를 못 받게 돼갖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결국은 내가 당하게 되는 운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또 식신이 아주 작살나는 운 아닙니까? 그 식신은 아랫사람, 부하 등을 말하는데, 이럴 때는 아랫사람이 배신하거나 아랫사람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혹은 아랫사람이 잘못 보좌해갖고 이렇게 좋지 않은 현상이 벌어져 갖고서 아주 곤욕을 치르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병신대운에 병신년이 되니까는 더 결정타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기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운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지금 뭐냐면 이분이 68세입니다. 68세니까 67세부터 을미대운이 넘어왔죠. 이 을운은 뭐냐 하면은 임수의 천을귀인입니다. 이 천을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살 중에서 제일 좋은 신살인데, 이것은 하늘에서
나를 도와준다 이런 것이 천을기인입니다. 그런데 이 기해년에는 지금이 기해년 아닙니까? 기해년에는 탁수가 되기 때문에 그 천을 기운이 오다가 잠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해년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경자년에는 뭐냐면은 금생수에서 맑은 물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물이 맑아지고 용이 자를 만나니까는 승천하는 운이죠. 그래서 귀인이 또 울목 귀인이 경금하고 이렇게 경금 인수하고 만나니까 아주 좋은 문서를 만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경자년에 석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을미운에는 뭐냐면은 미운이 오면은 식신이 임묘가 되죠. 이게 식신이 임묘가 되면은 뭐냐면 건강상에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하여튼 우리가 경자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은 운이 돌아오니까는 우리가 사면을 받거나 혹은 석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차스니까는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고, 할 얘기는 많으나 이만 줄이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